쉽지 않은 인생이었고 그 덕분에 많은 걸 깨달은 평범한 여성이에요.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 제 결혼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해볼게요. 인생의 황금빛 날, 바로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데 재단에서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죠.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결혼식에서 남편이 한 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울었거든요. 결혼식 후 남편과의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갔어요. 남편이 깜짝 선물이라면서 준비한 거였네요. 여보, 이렇게 비싼 곳으로 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신혼여행인데. 돈은 내가 벌면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남편은 정말 자상했어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직접 깎아주고 바다에서 수영할 땐 제가 무서워하지 않게 계속 손을 잡아줬죠. 평생 이렇게 살자. 행복하게. 네, 여보. 신혼집은 남편이 대출받아서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어요. 비록 작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매일 퇴근하면 제가 만든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오늘 상사가 또 잔소리를 했어. 아우, 짜증나.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곧 승진할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 그런데 결혼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사랑한다던 남편과 싸움이 잦아졌거든요. 그 싸움의 시작은 사소한 것들이었죠.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요. 또 된장찌개? 좀 다른 거 해줄 수 없어? 어젠 김치찌개였잖아요. 그게 그거지. 좀 특별한 거 없어?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당신은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집안일이 뭐가 그리 바빠? 그냥 청소하고 밥하는 게 다잖아. 매일같이 이불 빨래며 청소며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장가 잘 갔다. 마누라가 이쁘네. 그럼 우리 와이프는 내가 고른 여자야. 근데 장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그때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망하셨어. 지금은 그냥 작은 가게 하고 계셔. 아이고, 그럼 처가도움 못 받겠네. 그러게. 우리 장인어른은 진작 돌아가셔서 장모님 혼자 사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판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엄마에 대해 얘기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이 가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왜 엄마 얘기를 그렇게 해요? 엄마가 뭐 잘못했어요? 사실이잖아. 사업 망한 거. 그래도 남한테 그렇게 말하면 됐어. 나도 피곤해.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면서 제 입을 다물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하던 남편은 어느샌가부터 저희 집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은근히 강조하며 무시했어요. 엄마가 집에 오실 때마다 일부러 늦게 들어오고 같이 식사할 때도 대화를 피했죠. 그렇게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죠.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지금? 나 회식 있는데. 회식은 그저께도 했는데 또 해요? 지금 엄마가 쓰러지셨다니까요. 알았어. 먼저 가 있어. 나 회식 끝나고 갈게. 전 혼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별건 아니었지만 엄마는 과로로 쓰러지셨던 거예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몸이 이럴 때까지 안 돌보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야.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했지만 저희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힘든 걸 혼자 감추고 저한텐 늘 괜찮다고만 하셨죠.
그렇게 쉬고 있는 엄마를 보는데 얼굴에서 고스란히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 혼자 눈물을 훔쳤네요. 그리고 남편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병원에 왔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식이라고 했잖아. 거래처 접대였어. 그래도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됐어. 별일 아니라며. 자, 이제 집에 가자. 누워있는 엄마를 별일 아니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남편에게 얼마나 섭섭한지 그날 사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네요. 제가 못나서 저희 엄마까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엄마는 종종 아프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먼저 병문안을 가자고 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엄마 병원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또 가? 매일 가는 것 같네? 엄마가 아프신데 어떡해요. 병원비는 또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알바 자리 구했어요. 제가 일해서 벌면 되죠. 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결혼 전 남편은 사회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고 싶다며 저에게 회사를 관두길 추천했고 이것 또한 결혼 생활이겠지 생각하며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제 큰 실수였네요.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점점 더 냉정해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죠. 그렇게 결혼 3년 차 엄마의 병이 악화되었어요. 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죠. 여보, 엄마 수술비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뭐? 수술비? 얼마나 드는데? 3천만 원 정도. 미쳤어? 3천만 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대출이라도. 아니면 결혼하고 제가 준 적금 통장 있잖아요. 그거 다시 주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우리 집 대출도 아직 못 갚았는데.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아프신데 남편은 이렇게 차갑기만 하니 제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다음 날 엄마를 찾아갔더니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수술 안 해도 돼. 그냥 약으로 버텨볼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술해야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돈이 없잖아. 너희 부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그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해요. 네? 그렇게 버티고 버틴 일주일 후 엄마가 갑자기 수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비도 다 준비됐다면서요. 엄마 이 돈 어떻게... 그동안 모아둔 게 있어서 걱정하지 마.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살고 계시던 작은 가게를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하신 거였어요. 평생 일하신 가게를 팔다니.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회복 기간이 길었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엄마를 간호했어요. 또 병원 가?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요. 간병 있으면 되잖아.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 안 했어야지. 당신은 진짜 남보다도 못한 막말을 하네요. 그리고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네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말이에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차부터 달라고 하셨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요즘 친정엄마 병원에 매일 간다면서? 네, 엄마가 항암 치료 중이시라서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아니요, 아침 저녁은 다 챙겨주고 있어요. 점심은? 아들이 회사에서 매일 김밥 사 먹는다던데?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네요. 도시락 싸주려고 했는데 이이가 귀찮다고 사 먹겠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네가 더 신경 써야지. 맨날 친정엄마한테만 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가 우선이야. 친정은 그 다음이고. 어머님, 엄마가 암으로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너 하나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가? 간병 있으면 되잖아. 형편? 우리 아들 벌이가 적어? 네가 친정에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보기엔 네가 남편은 뒷전이고 맨날 친정만 챙기는 것 같은데?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어느 정도 실드는 쳐주겠지 생각을 하게 됐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잘 왔다. 엄마가 네 와이프한테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마누라가 맨날 친정엄마 병원에만 있으면서 너는 제대로 안 챙기잖아. 솔직히 이러다 네가 바람 피워도 쟤는 할 말 없어. 엄마 그런 말은 좀... 내가 틀린 말 했어? 남자가 집에 와도 따뜻한 밥 한 끼 없으면 밖으로 돌지.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좀 그렇긴 해. 요즘 집에 와도 맨날 없고. 그러니까. 친정엄마 병가는 이제 그만해. 가족 누구 있을 거 아니야? 저밖에 없어요. 외동딸이라서. 그럼 더더욱 네가 빠져야지. 네가 거기 매달려 있으면 친정엄마도 의지만 하고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안 해. 이건 정말 너무한 말이었어요. 암 환자한테 스스로 일어서라뇨? 어머님, 암은 그런 병이 아니에요. 다 마음먹기 나름이야. 내 친구도 암 걸렸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았더라. 그건 정말 운이 좋으신 경우고. 운? 다 핑계야, 핑계. 네 친정엄마도 의지가 약한 거지.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말이야, 우리 집안에선 며느리가 친정에 그렇게 자주 가는 법이 없어. 명절 때나 가는 거지. 어머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라드시더라고요. 시대? 시대가 변해도 며느린 며느리야. 내가 시집 올 때는 친정에 1년에 한 번 갔어.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기본은 같은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남편이 거들었어요.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좀 줄이는 게 어때? 여보, 엄마가 거의 시한부나 마찬가지예요. 또 오버한다. 뭐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 치료받으면 낫는다며.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것 봐. 맨날 죽는다 어쩐다 호들갑 떨면서 남편 속썩이지? 이래서 여자가 현명해야 되는 거야. 어머님. 그리고 하나 더. 병원비는 네 친정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설마 우리 아들 돈으로? 당연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제 말 끝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죠. 뭐야? 지금 시어미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정말 억울해서. 억울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시집 온 여자가 친정만 챙기면 되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친정엄마 병은 다 네 팔자야.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거지. 어머님! 왜? 사실이잖아. 돈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편하게 치료받지. 가난하니까 네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고. 그 순간 참고 있던 게 폭발했고 이성의 끈이 놓아지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엄마가 아픈 게 가난해서예요? 암이 가난한 사람만 걸려요? 뭐? 그리고 저희 엄마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시는데 어머님은 뭐 그렇게 대단하세요? 평생 남편 돈으로만 살면서.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진짜로 미쳤구나. 미쳤어요. 맞아요. 미쳤어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병간호도 못하게 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악을 쓰는 저를 놀랬는지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여보 정신 차려.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리긴 뭘 정신 차려요. 여보는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요? 난 당신 와이프예요. 그래도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면 어떡해? 대들면 어때요?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다고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병원 가지 말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제 말에 기가 차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 알았어.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아들, 당장 이혼해. 엄마. 뭐 엄마야? 저런 며느리랑 살아?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맨날 친정만 챙기고. 저도 일어났어요. 좋아요, 이혼하죠. 저도 이런 집안에선 못 살겠어요. 뭐?
이것 봐라! 솔직히 처음부터 싫었어요. 맨날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명절 때마다 나 혼자 부엌에서 죽어라 이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니까 그렇지. 며느린 사람 아니에요? 노예예요? 어머님 시대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둘 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놓아버린 이성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맨날 손자 낳으라고 하시는데 이런 환경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애가 불쌍해서라도 안 낳을 거예요. 뭐라고? 아들 하나 낳으면 다 해준다고 하셨죠? 거짓말이잖아요. 낳으면 낳은 대로 또 간섭하실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들 들었지? 저게 네 마누라야. 당장 이혼해! 엄마 진정해. 여보도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난 오늘 다 들었어. 저런 며느린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죠. 내일까지 이혼 안 하면 너희 둘 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쾅.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절 노려봤죠.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한텐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 없어도 참았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나는? 난 상처 안 받아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병건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엄마도 다 너 걱정해서 한 말이야. 날 걱정해서요? 아니에요. 본인이 불편해서 한 말이죠. 며느리가 친정 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여튼 내일 엄마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용서받아. 싫어요. 뭐? 사과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 병관하는 게 죄예요? 이게 진짜.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죠. 예, 어제 일은 없던 일로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앞으로 친정엄마 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 그리고 병원비 일체 우리 돈 안 써. 뭐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당장 애 가져. 내년까지 손자 안 생기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일까? 그때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죠. 딸아, 오늘은 오지 마. 엄만 괜찮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가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욕을 했다고 해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한테 대드냐고. 엄마는 그 전화를 받고도 저한테는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엄마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한다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엄마는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저 역시 엄마를 간호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쯤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근이 부쩍 늘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라면서 자주 나갔죠. 핸드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았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승진식이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도 주말에도 일해야 월급 더 받지. 당신이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더 벌어야 되잖아.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두 사람이 먹기엔 너무 비싼 금액이었죠. 여보, 이거 뭐예요? 그거 거래처 접대했어. 두 사람이 50만원어치를 먹었어요? 비싼 와인 먹었어. 왜? 뭐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돈 아까워 식당도 잘 안 가는 남편이었는데 그런 비싼 밥을 척척 사먹는 남편이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고 가끔 립스틱 자국도 보였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몰래 뒤를 따라갔죠. 두 사람은 여자 옷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죠. 오늘 어디 있었어? 회사 야근했어. 정말요? 왜? 뭐 또 의심해? 저는 참고 있던 게 폭발했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요. 여자랑 같이 있던 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날 감시한 거야? 미행한 거야? 그게 중요해요? 바람 피운 건 여보잖아요. 바람이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야. 쇼핑 좀 도와준 것뿐이고 팔짱까지 끼면서요. 미쳤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의처증 환자 취급을 하면서요. 불륜 증거를 확인한 후에도 저는 참았어요. 엄마가 아프신데 이혼 소동까지 일으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고 가족 행사에도 빠지기 일쑤였어요. 엄마 생신인데 같이 가자. 난 약속 있어. 먼저 가 있어. 엄마 생신이라니까. 장모님이 뭐 특별한 분이야? 생일 하루 늦게 축하해도 되잖아. 무엇이 잘못됐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네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싸늘히 식었고 저 역시 속수무책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엄마의 건강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이번엔 힘들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한테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엄마, 그래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 엄마가 없긴 왜 없어? 나 진짜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때 엄마가 하나의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정말 없을 때 열어봐. 약속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날 새벽,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남편은 장례식장에서도 성의 없는 모습이었어요. 계속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좀 슬픈 표정이라도 지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정신없는 줄 알아? 그렇다고 억지로 울 수도 없잖아.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투박한 한마디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전 울면서 장례를 치렀고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 장롱 안에 있던 봉투를 확인하게 되었네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 은행 대출 서류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사회생활도 단절됐던지라 그 서류들을 보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미우나 고우나 상의할 사람은 남편뿐이었네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엄마가 빚을 남기신 것 같아요. 남편이 서류를 낚아채더니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벌떡 일어났죠. 뭐야 이게? 빚이 도대체 얼마야? 잘 모르겠어요. 서류가 복잡해서. 아니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 우리한테 이런 폭탄을 떨어뜨리고 가시면 어떡해?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도 같이 해결해야지. 그때 남편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같이? 왜 내가? 네 가족이니까 네 혼자 해결해라. 나는 절대 책임 안 져. 내일 당장 상속 포기 서류 꾸미러 가야겠네.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이런 거 숨기고 있었어? 정말 실망이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업도 망한 장모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잖아. 남편은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도 잃고 남편한테도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죠.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서 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대출 서류들 사이에 다른 종류의 서류가 끼어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죠. 이게 뭐지?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읽어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소유자란의 말이죠. 주소를 확인해보니 강남 한복판이었고 테헤란로 대로변 주소였어요. 엄마가 실수로 넣으신 건가? 궁금해서 잠도 안 오고 계속 그 서류만 들여다봤네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속 포기 서류 준비했어? 오늘 법원 가야 돼. 잠깐만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뭘 파악해? 빚이잖아. 빨리 포기하고 깨끗이 정리하자고.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미쳤어? 빚도 안고 싶어? 알아서 해. 난 절대 책임 안 지니까. 남편은 아침도 안 먹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서 그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 주소를 따라 걸어갔죠. 도착해보니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0층짜리 신축 건물이 서 있었는데 1층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고 위층은 대기업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설마 이 건물이... 떨리는 마음으로 1층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저기 혹시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소유주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확인 좀 하고 싶은데... 관리인은 이상한 눈으로 절 봤지만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건물주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연락처가 없어서 못 찾고 있었는데... 네? 정말로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네, 등기부상으론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죠. 대출 서류 뒤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만 이미 너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사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엄마 사업이 망한 게 아니야. 오히려 대박이 났지. 하지만 네 남편 보니까 돈만 알고 넌 안중에도 없는 사람 같더라. 그래서 일부러 망한 척했어. 그리고 모든 재산을 네 이름으로 돌렸단다. 대출 서류는 가짜야. 진짜는 그 밑에 있는 등기부 등본이지. 네 남편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어. 엄마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면하더라. 그런 사람한테 내 딸과 재산을 맡길 수 없었어. 이 방법이 최선이었는진 모르겠다. 하지만 네 남편의 진짜 모습을 네가 똑똑히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남긴 건물 가치는 대략 100억 정도 될 거야. 임대 수익만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을 거고. 미안하다 딸아. 그리고 사랑한다. 이젠 네 인생 제대로 살아. 엄만 항상 네 편이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셨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러 건물 시세를 물어봤어요. 아유, 그 건물이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 최소 100억은 넘을 겁니다. 임대료도 월 5천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100억, 월 5천만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네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상속 포기 서류 준비했어? 네, 준비했어요. 그래, 잘했네. 빨리 처리하자. 괜히 빚도 안 와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 남편은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풀이 죽은 표정을 지었죠. 여보, 근데 혹시 만약에 엄마가 빚이 아니라 재산을 남기셨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재산이 있었으면 빚을 안 남겼겠지. 그냥 만약에요. 궁금해서. 재산이라... 그럼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당신은 돈 관리 잘 못하잖아. 여자들은 돈 생기면 막 쓰기만 하니까. 그래요? 그럼 가장이 관리해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일 법원 가자. 그때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여보, 이거 한번 봐요. 뭐야 이거?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읽어보면 알잖아요. 강남 건물? 소유자가 당신 이름?
남편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진짜야? 장난 아니지? 진짜예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한 100억 정도 된대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달려들었죠. 결혼식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고 참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100억?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 주인이라고? 우리야? 아니 당연하지. 우리가 부부잖아. 아이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남편은 거의 춤을 추다시피 했어요. 여보, 우리 인생 역전이야. 100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돼. 당장 아르바이트 때려치우고 해외여행이나 가자. 회사 때려치워요? 아이 그럼 뭐하러 월급쟁이로 살아. 우리 이제 건물주잖아. 아까는 빚이라고 했을 때 저 혼자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멈칫했어요. 아이 그건 내가 순간 당황해서. 네 가족 일이니까 네 혼자 해결하라고 했어요. 아, 여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 아니었어. 빚은 제가 혼자 지고 재산은 같이 나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여보 왜 이래.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함께 하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전 뿌리쳤어요. 그럼 엄마가 아플 땐 왜 함께 안 했어요? 아, 그건 병원비 도와달라고 했을 땐 왜 거절했어요? 아, 여보, 매일 야근에 주말 골프, 그게 다 거짓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무슨 소리야?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죠. 그리고 파일을 열었죠. 이게 뭔지 알아요? 화면엔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호텔, 레스토랑, 해외여행. 이건 당신이 하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전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던졌어요. 이혼 서류예요. 이미 변호사와 다 상담했어요. 뭐? 이혼? 네. 서명하고 나가주세요.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 그 말이 진심이에요? 아니면 100억 때문이에요? 아, 진심이야.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럼 왜 그랬어요? 시계만 보면서? 나가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저를 설득하다 차가운 제 얼굴을 보며 한참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 분할은 받을 거야. 법적으로 나도 권리가 있어. 그래요? 그럼 이 불륜 증거도 다 법정에 제출할게요. 아, 그리고 여보가 회사 공금횡령한 증거도 있던데? 뭐? 그 여자한테 선물 사느라 회사 법인카드 쓴 거 다 있어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 너무나도 짠돌이었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을 파악하긴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서류에 서명해요. 아니면 회사에 이 자료 다 보낼 거예요. 결국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재산 분할 포기각서도 썼고요.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남편이 짐을 싸는 동안 전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여보가 하겠죠. 100억을 눈앞에서 놓쳤으니까.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엄마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죠.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건물 관리를 잘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요. 월 5천만 원이 넘는 임대 수익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하지만 곧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됐죠.
엄마가 좋아하셨을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취미생활도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무시했죠. 근데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커피 한 잔만 하자. 부탁이야. 결국 호기심에 못 이겨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전 남편의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 회사에서 잘렸어. 네? 공금 횡령건이 들통났어. 그 여자와 놀러 다니느라 쓴 돈이 억대가 넘었다고 했어요. 결국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더군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한 남자가 공금 횡령이라니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 여자도 떠났어. 돈 없으니까 바로 떠나더라. 전 남편은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 원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할게. 지금 농담해요? 아니야, 진심이야. 이제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아니에요. 제가 가진 100억이 소중한 거죠. 그런 게 아니야.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가요. 일어서려는데 전 남편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잠깐만. 그래도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 변호사 비용이라도.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해서. 역시 본색은 어디 안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아니, 너무하네. 아니, 그래도 한땐 부부였잖아. 맞아요. 한땐 부부였죠. 제 엄마가 아플 때 네 가족이니까 네 혼자 해결하라고 했던 그때도요. 전 남편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그땐 제 가족 일이니까 제가 혼자 해결하라고 했죠? 지금은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혼자 해결하세요. 아, 그리고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새 출발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전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건물 1층 카페에 갔어요. 아담하고 예쁜 카페였네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 건물 주인이신가요? 돌아보니 카페 사장님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들었어요. 새로운 건물주님이 젊은 여성분이라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카페 사장님은 이곳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저희 엄마도 아셨겠네요? 네, 물론이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가끔 오셔서 차 드시고 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감사해요. 그 후로 저는 종종 그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 사장님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요. 어느 날 사장님이 물었죠. 혼자 오시는 걸 보니 결혼은 안 하셨나 봐요? 했었어요. 이혼했지만.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때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작년에 이혼했거든요. 그래요? 네. 제 와이프였던 사람이 제가 가난하다고 떠났어요. 변호사랑 바람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일까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카페 사장님과는 좋은 친구로 지냈죠. 가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니, 사랑하게 됐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100억 건물주고 전 그냥 세입자일 뿐이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날 이후 우린 연인이 되었네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기대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데이트 비용도 꼭 반반씩 내려고 했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당신한테 떳떳하고 싶어서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전 남편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6개월 후 사장님이 프로포즈했어요. 비싼 반지는 못 사지만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결혼해요. 그렇게 우린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네요. 평생 고맙게 생각하며 살게요. 어머니께도 당신께도. 그 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게 카페를 운영했고 저는 건물 수익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죠.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뉴스에서 전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 공금 1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년. 그동안 더 많이 횡령했나 보네요.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2년 후 저희에게는 천사가 찾아왔고 예쁜 딸이었네요. 그리고 딸의 100일 날이었죠.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 100일 잔치를 했고 남편 가족들도 왔어요. 다들 아이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100일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전 깜짝 놀랐죠. 전 남편이었거든요. 3년 전 이혼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들었는데 벌써 나온 모양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수감 생활로 많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남루했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현재 남편이 저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고 전 남편과 밖으로 나갔죠. 무슨 일이에요? 오늘 우리 딸 100일인데. 아, 그렇구나. 축하해.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돈이야. 돈 좀 꺼줄 수 없을까? 네? 출소하고 나니까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그 여잔 진작에 떠났고 변호사비 때문에 빚도 많이 줬어. 전 남편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이라도 꺼주면 안 될까? 꼭 갚을게. 아들 사랑 끔찍한 당신 어머니 있잖아요. 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 우리가 한땐 부부였잖아.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전 기가 차서 한숨을 쉬었어요. 기억나요? 엄마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그건 3천만 원 미쳤냐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고 했죠? 그때 여보는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네 가족이니까 네 혼자 해결하라고 했죠? 전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땐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요? 그 여자한테 쓸 돈은 있으면서? 회사 돈 10억 횡령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장모 수술비를 못 냈다고요? 그러자 전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나빴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 해? 매정하다고요? 100억 가진 사람이 500만 원도 안 꺼준다는 게 말이 돼? 그 100억은 엄마가 저를 위해 남긴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쓰라고 남긴 게 아니에요. 너무하네. 정말 너무해. 전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카페 안까지 들리기 시작했네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밖을 쳐다봤죠. 조용히 해요. 오늘 우리 딸 100일이라고 했잖아요. 딸, 그래 잘 살아라. 100억 갖고 잘 살아. 근데 기억해. 너도 세게 당한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날 이렇게 만든 게 잘못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불륜의 횡령까지 해놓고 제 탓을 하다뇨? 본인이 한 일의 결과예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다시 돌아섰어요. 아 참, 우리 엄마도 너한테 안부 전해달랜다. 시어머니요? 아직 모르나 본데? 너 때문에 우리 엄마도 다 망했어. 내가 감옥 가니까 빚쟁이들이 엄마한테 갔거든. 집도 다 날리고 지금 고시원에 살아. 그게 제 잘못인가요? 본인이 횡령해서 생긴 일인데. 됐어,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너 같은 년은. 전 남편은 그렇게 욕을 하며 사라졌어요. 카페로 돌아오니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었어요? 돈 꺼달래요. 얼마나? 500만 원이요. 남편이 놀랐어요. 줬어요? 아니요, 안 줬어요. 잘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돈 꺼주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전 남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카페가 아니라 집으로 말이죠. 문 좀 열어! 할 말 있어!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또 왜 왔어요? 100만 원만 꺼줘. 정말 급해서 그래.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제발 무릎이라도 꿇을게. 정말로 전 남편은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지 무릎을 꿇더라고요. 밥도 못 먹은 지 3일째야. 제발 도와줘. 일을 하세요. 일해서 버세요. 전과자를 누가 써줘. 게다가 횡령범을.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전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안 도와주면 할 수 없지. 대신 너도 조심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 경고야. 100억 가진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에 와달라고 했네요. 그날 밤 우리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전 남편을 찾아갔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한 달 후 전 남편이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엔 아는 사람의 돈을 훔쳐 도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 안 됐네요. 남편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안 됐긴요. 자업자득이죠. 그래도 한땐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랑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어려서 속은 거겠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젠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까 됐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그 후로 전 남편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아마 또 감옥에 갔겠죠. 가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동정은 하지 않아요. 모든 건 자기가 선택한 결과니까요. 그리고 저희 딸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지금 남편을 닮아서인지 참 똑똑하고 예뻐요. 엄마 여기 있어요. 아이가 방긋 웃으며 팔을 뻗어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죠.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프랜차이즈로 키워서 여러 지점을 내기도 했죠. 당신 덕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믿어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죠. 우린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요. 100억이라는 돈, 물론 좋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이런 평범한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남편과 함께 일하고 저녁엔 아이를 재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엄마가 진짜로 제게 남긴 건 이런 행복이었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전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바라던 그런 삶 살고 있어요. 가끔 전 남편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100억을 함께 나눴다면 아마 더 불행했을 거예요. 돈 때문에 붙어있는 가짜 관계만큼 비참한 게 없으니까요. 엄마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덕분에 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전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요. 100억? 그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보물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딸로 태어나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 행복 평생 지킬게요. 엄마가 그러셨듯이 저도 제 딸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줄게요.